여러분, 저는 뼈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뼈를 살리려고 열심히 채소를 챙겨 드시던 분들이 오히려 뼈가 텅 빈 상태가 되어 제 앞에 앉아 계셨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건강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로 만든 생록즙을 드시고 비트와 근대를 넣은 샐러드를 빼먹지 않고 챙겨 드셨죠. 몸에 좋다는 채소는 가리지 않고 다 드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칼슘 수치는 낮아져 있었고 뼈 밀도도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을 꾸준히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였던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서 영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생채소가 실제로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뼈는 충분히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중요한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채소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치지 않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수산 함량이 매우 높아서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 100g에는 약 970mg의 수산이 들어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과 거의 맞먹는 양이에요. 실제 사례로 박재호 68세님은 아침마다 생시금치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다가 뼈 밀도 검사에서 급격한 감소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시금치를 반드시 끓는 물에 1분 30초 이상 데친 뒤 찬물에 헹궈서 수산을 최대한 줄인 후 섭취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마시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수산 농도가 더욱 높아져서 칼슘 흡수를 더 심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혹시 시금치를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비트의 숨겨진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는 베타인과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산 함량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미국 농무부의 식품 성분 자료에서도 비트 과다 섭취가 특정 연령층, 특히 고령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72세님의 경우 혈관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비트 주스를 한 잔씩 마셨는데 3개월 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뼈 밀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은 비트를 생으로 갈아 마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사용하거나 주스로 마실 경우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당근이나 사과 같은 다른 재료와 섞어서 수산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특별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비트 섭취량을 더욱 조심스럽게 조절해야 합니다. 비트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근대국의 국물 문제입니다. 근대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지만 끓이는 과정에서 수산이 모두 국물 속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조리 연구에서도 근대의 수산이 물에 매우 쉽게 녹아나온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세리 70세님은 근대국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끓여서 드셨는데 건더기는 물론이고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뼈 밀도 감소와 함께 칼슘 결핍 진단을 받으셨죠. 해결 방법은 근대를 먼저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빼낸 다음 그 근대만 따로 건져서 새로운 물에 넣고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근대의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데친 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국을 끓이거나 국물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수산 섭취량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대는 주로 어떤 요리로 드시나요?
네 번째로 생채소 위주의 식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층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소화 능력과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생채소의 수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의 노년층 식생활 지침에서도 60세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명자 69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큰 그릇으로 생채소 샐러드를 드셨는데 시금치, 케일, 근대를 모두 생으로 섞어서 만든 샐러드였어요. 3개월 후 뼈 검진에서 골밀도 감소 판정을 받고 나서야 문제를 깨달으셨습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은 생채소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수산이 많은 채소들은 반드시 데치거나 살짝 익혀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데치는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이 커지니까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생채소를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지는 않나요? 5번째는 칼슘 손실의 연쇄작용입니다.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려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의 연구자료에서도 수산이 칼슘 흡수를 60% 이상 저해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우진 75세님은 뼈가 약해진다는 걸 알고 칼슘 보충제도 먹고 멸치도 더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아침 수산이 많은 채소들을 생으로 갈아 만든 녹즙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늘려도 수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천 방법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수산 많은 채소와 함께 먹어서 장에서 먼저 결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부, 멸치, 우유, 치즈 같은 칼슘 식품과 함께 드시면 수산이 음식 속 칼슘과 먼저 결합해서 몸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칼슘만 과하게 늘리면 변비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뼈가 약해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60세 이후 뼈를 살리는 생활 변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치기만 잘해도 절반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수산은 뜨거운 물에 매우 약해서 쉽게 빠져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짧게 데치면 수산 제거 효과가 떨어지니까 최소 1분에서 3분 정도는 데쳐야 합니다. 데친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잔여 수산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평소 채소를 데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두 번째로 국물 섭취 습관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수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채소를 끓인 국물에 대부분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근대국이나 시금치국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많이 드시면 수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해요. 해결책은 건더기만 활용하거나 채소를 미리 데친 후 그 채소만 마지막에 넣어서 끓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국물을 완전히 비우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칼슘과 궁합이 좋은 식품과 함께 먹는 방법이에요. 두부, 멸치, 깨,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은 수산과 먼저 결합해서 몸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칼슘만 늘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채소 반찬을 만들 때 두부나 멸치를 함께 넣어서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반찬으로는 주로 어떤 종류를 많이 드시나요? 네 번째로 생녹즙 대신 데쳐서 갈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으로 채소를 갈면 수산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녹즙이 오히려 뼈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채소를 살짝 데쳐서 수산을 줄인 다음 갈아서 드시고 여기에 우유나 두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재료를 함께 넣으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녹즙을 드신다면 어떤 재료들을 주로 넣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물 섭취로 수산 배출을 돕는 방법입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산도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을 통해 더 빨리 배출됩니다. 하지만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면 하루 필요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섯 번째로 뼈를 지키는 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는 수산 함량이 낮으면서도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채소들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생으로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 손실도 커지니까 데치거나 볶을 때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겉절이나 무침으로 만들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채소가 있으신가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정말 단순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채소라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수산이 많은 채소를 생으로 먹는 습관이 뼈를 심각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성실하게 챙겨 드시는 시금치, 비트, 근대가 오히려 소중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처럼 수산이 낮고 칼슘 흡수를 돕는 채소들은 뼈 건강을 지키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같은 녹색 채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수산 함량 때문이었어요. 만약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허리와 무릎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벼운 넘어짐에도 골절이 생겨서 일상생활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조리법과 식습관을 실천하신다면 뼈는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데치기, 국물 섭취 줄이기, 칼슘과 궁합 좋은 식품 활용하기, 생녹즙 습관 조정하기 같은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뼈의 힘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3가지 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있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 중에서 익히지 않고 드시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보세요. 둘째, 아침에 녹즙을 드신다면 내일부터는 재료를 살짝 데친 후에 갈아서 드시고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보세요. 셋째, 근대국이나 시금치국을 끓일 때는 채소를 미리 데쳐서 건더기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더 오래 탄탄하게 유지하는 식생활의 또 다른 숨은 비밀들을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